예, 그럼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관심을 덜 받았었던 하지만 또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FMC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는데요. 성명서에서 연준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 그리고 가계 지출로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의지만 재확인했을 뿐 사실 어떤 새로운 것은 얻을 수가 없었는데요. 성명서 톤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고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9월 점도표처럼 올해 한 번 더 그리고 내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패드워치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1.4%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연준의 11월 성명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월가에서는 지금까지 본 성명서 중에서 가장 지루했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와중에 그나마 특이할 만한 점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특히 지난달 주가 급락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연준 성명서에 어떤 언급도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주가 등락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OMC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이제 12월 FOMC로 많이 맞춰져 있는데 다만 11월에 뭔가 새로운 문구나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네, 정리가 다 됐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성명서에 보면 결국 집중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은 뭔가 새로운 문장이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 새로운 코멘트가 나올 것이냐 이랬는데요. 실제로 보면 변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론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Further gradual increase라는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올해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리고 내년에 3번에 대한 기존 입장이 전체적으로 재확인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멘트를 그대로 적어드리면 이거거든요. 연방기금리 목표 범위의 점진적인 추가적인 인상이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장과 노동시장의 호조, 물가상승 목표 등과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문장이 길지만 결국 딱 한 줄입니다. 결국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될 것이라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코멘트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이 페드, 이 FOMC 이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연준의 결정,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도된 얘기인지 모르고 아니 즉흥적인 말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비판에 불구하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떠들었지만 FOMC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연준 위원들의 입장에서 흘려보낸 얘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시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연준의 중립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연준은 연준의 나름대로의 원칙, 나름대로의 기준 이를 그대로 그냥 갈 뿐이다라고 이 얘기한 걸 보셔야 되겠고요. 이래서 그런가요? 오늘 조금 미국 구체 금리가 올라가긴 했으나 기존의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에 그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이런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제왕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흘러내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저께도 워낙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2% 이상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지금 미국에서 관심 있는 것은 사실 그런 국채금리 이런 것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약간 슬로우한 거거든요. 주택이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금 모기지금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0년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도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몇 년은 고정금리 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변동금리 한다는 거를 아마 대부분의 선택하실 겁니다. 아니면 웬만하면 고정금리 하려면 상당히 비싸게 부를 텐데요. 금리 높게 부를 텐데요. 이게 지금 2011년 2월 이후 최고로 지금 평균적으로 30년 모기지금리가 평균 4.94%를 찍었습니다. 이게 일부 지역을 보면 이미 5% 넘은 곳이 많지만 평균이거든요. 미국 전역의 평균이 4.94%, 5%를 넘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리라는 거죠. 1%가 지금 올해 들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더 오른다 그러면 빨리 막차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택 금리에 그 모기지 금리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외신 통해서도 모기지 금리 다루는 기사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도 또 짚어줬고요. 금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금리 인상 내년 3번 이렇게 계속 좀 예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벼랑 끝까지 오지 않았나. 근데 참 지금 국내 상황하고 외국 상황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힘든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게 딱 1년 만입니다. 작년에 아마 11월 30일로 제가 열린 거를 기억하는데 그때 금리를 올리고 지금 1년 동안 만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이러실 겁니다. 지금 금리라는 것은 결국 경기의 변수거든요.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핫해지면 약간 늦추기 위해서 일단 금리를 올리는 건데 작년보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반도체 회사의 경영진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 정도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극소수의 정말 오래된 맛집 그래갖고 동네 돈을 다 그리고 일본 냉면집 이런 거 보면 매년 뭐 1,000원, 1,500원씩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여전히 뭐 5,000원, 6,000원밖에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보고 제가 뭐 돈을 오래 그렇게 많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별로 없을 거라 같은데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 지금 이렇게 가면 지금 1%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FOMC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금통위도 일단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준비하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달째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에 대한 인상을 미리 준비하라고 시그널을 충분히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이번에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면 주택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내년도에 주택시장의 마이너스를 하락을 좀 점쳤거든요. 여기는 수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수도권 포함해서 떨어진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주택시장에 약간 워낙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은행주에는 호재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은행주는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별로 재미없었고요. 미국은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은행주도 한 10%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각,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실적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은행 실적 좋아지고 우리나라 은행이 실적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1년 내내 떨어졌고 재미없었고요. 미국은 잘 나가도 요즘 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전통적인 그 저자신뿐만 아니라 금리가 좋아지면 올라가면 은행주의 실적, 은행주 주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플 수밖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이나 어떤 종목을 다루는 애널리스트 입장은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좀 미국도 똑같은 고민인데요. 어제도 잠시 이학영의 따이거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와중에 조금만 세세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쓰는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 할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이자 할부라고 무슨 할부라고 다 하는데 어찌됐건 카드 사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핫한 거는 카드 회사다, 결제 회사. 그게 무슨 마스터카드가 됐건 비자 카드가 됐건 이런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들만 좋죠. 우리나라 삼성카드, 뭐 현대카드 재미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카드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뭐 구조조정까지 한달 정도 어려운데요. 그만큼 지금 쉬운 시세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비틀어서 봤을 때 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국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워낙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늘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 상황과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연기금의 수급 상황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연기금이 매도를 할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주식은 큰 폭으로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2,757억 원 매수했는데요. 특히 연기금이 1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로 팔았었던 지난 7일에도 삼성전자 주식은 1,34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날 연기금의 매도 규모가 1,326억 원이었으니까요.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코스닥에서 판 돈으로 삼성전자 산 거죠. 아무래도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요. 이와 함께 참고로 외국인 역시 좀 이런 비슷한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 기간 동안에 3,60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고 또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규모로 하루에 막 1,3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한 건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어제는 그나마 다소 진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170억대 순매도를 했는데요. 그저께는 1,300억이었죠.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177억 규모를 매일 보지 않는 분은 그렇게 의견이 없으시겠지만 170억만 하더라도 월별로 보면 거의 일간으로 보면 거의 최고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예. 그만큼 연기금의 코스닥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도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비중 전체가 좀 줄어드는 것은 추세로 좀 이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요, 국내 주식의 어떤 비중 축소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랄까요, 절대 규모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에 대한 비중, 예. 그 규모 자체가 그만큼 전체적으로 크기는 커지지만 퍼센트가 줄어들는 거, 그 퍼센트가 일부가 이제 왜 해외 주식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러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규모 자체가 줄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코스닥은 늘 말씀드리고 어제도 한번 수치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인용해 드렸는데요. 개장할 때요. 코스닥의 매매 비중은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이라는 거에 거래가 되면 매매 비중의 85%가 오롯이 개인 투자가들이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중에 코스닥에서 상위권 주식 제외하고는요. 거의 95%에서 일부는 거의 100%까지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치고받는 그런 예. 게임이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하면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머니 게임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보면 5대5 정도 되거든요. 개인이 50%,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한 50% 정도 됩니다. 이렇지만 이거조차도 코스닥에 비해서는 낮지만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에서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비중은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요. 코스닥의 어떤 말들을 잘 안 해서 그렇죠. 코스닥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자체. 숫자란 게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거든요. 얼마만큼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 돈을 많이 매출을 일으켜서 수출도 많이 하고 내수도 많이 해서 결국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비용 내고 세금 내고 하니까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보면 많은 코스닥의 대부분의 주식들은 뉴스는 현란하게 많이 있습니다. 뉴스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도 많이 있고요. 특히 코스닥의 수많은 얘기들은 어디에 있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이버나 다음에 게시판에 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펀더멘탈로 얘기하는 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랄까요? 합리적인 어떤 추론 그런 것들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봤자 회사에서 얘기하는 정도밖에 없는 건데요. 코스닥의 상반기 매출은 전체입니다. 2.6%가 대한민국에 늘어났는데요. 영업이익은 11.3%가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11월 15일이면 나올 텐데요. 3, 4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도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크죠. 4분기도 마찬가지. 내년도 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눈높이가 최소한 펀더멘탈로 보면
답은 별로 없는 주식들이 워낙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숫자로 확인되는 수치들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연기금 측면에서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지켜야겠고 하다 보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사들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 그런데 글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냥 많이 떨어진 것만으로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도 하고, 물론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5만 원 선을 제대로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어디가 저점인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사준단 말이죠. 네. 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이분은 진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연기금의 입장과 TV를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에서 보면 과연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나?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데 대해서 헷갈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요. 삼성전자 많이 샀다고 하지만 삼성전자만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요. 연금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을 제가 그냥 순서대로 제가 쿨하게 불러드리면 1위부터입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SK하이닉스 많이 샀고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현대차 많이 샀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이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갈 겁니다. 예. 지금요. 그리고 약간 시가총액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미래에셋대우, LG플러스,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텔레콤은 좀 상위했지만 약간 아닌 것들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전체로 시가총액 상위 주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삼성전자는 물론요. 최근 삼성전자 열흘 중에 그러니까 2주일 중에 9일을 샀는데요.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SK 규모만 좀 작지 또 샀거든요. 이것은 실적이 좋아져서 더 좋아져서 산다?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좋아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을 좀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예. 여러 가지 요기겠죠. 많이 주가가 급락하고 다양한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부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어저께 김동연 부총리도 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빨리 진행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요. 국민연금에 이런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지나고 나면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런 거 사갖고 해서 지수만큼 떨어진 거에는 그렇게 욕을 안 먹습니다, 지금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만 예를 들어 코스닥에 이런 거 맡겨갖고 돈을 벌면 좋지만 떨어지면 욕만 엄청 먹는 게 국민연금의 역할이거든요. 어찌됐건 주식하시는 분만뿐만 아니라 주식을 안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투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런 주식을 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다. 이게 개인과 다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펀더멘탈이 엄청 좋아질 만한 섹터도 별로 없거니와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몇 개 안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알만한 거를 얘기해봤자 10개가 안 됩니다. 지금 확 진짜 내년에 더 좋아질 어떤 기업을 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 확진하는 거가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장이 만약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글로벌 시장과 이머징 마켓에 다시 주식을 많이 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빨리 평화 무드가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 개인 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는 시장이 한번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을 믿는다 그러시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주식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일정 수준 트레이딩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다. 다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위안이 될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특히 개별 종목을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 연초 시장이 어려울 때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무슨 초미세먼지 관련 주식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아주 약간 그렇지만 임신 관련주도 있을 예. 것이고요. 수많은 재료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이러면서 개별 테마성 주식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내 시장 연기금의 수급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하는 시간 얘기도 했었는데요. 참 만만치 않고 테마성 움직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연말 증시가 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